잘 되실 겁니다. 자, 와운의 유튜브 방송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체크해 주시고요. 잘 들리시죠? 네. 자, 네, 목소리는 이 정도 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소리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체크를 같이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아침은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좀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의외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차트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지금 차트 보면서 얘기해 드려야 되니까 차트 한번 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차트 띄워주세요. 자, 차트 안 나오네. 네네네. 네, 송도 퍼스트 파커님 반갑습니다. 네, 비강님도 반갑습니다. 나연이님, 네, 반갑습니다. 해피월드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파파야님, 꾸둥이맘님, 네, 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딱 요렇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잠깐만요. 주제가, 자, 네, 오늘 주제는 요렇습니다. 자, 국내 증시 단기 조정권에 진입을 했고 이슈 종목이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세 섹터는 지금 원전주들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일부 종목들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아프리카 TV인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트위치 이용자들이 이탈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아프리카 TV가 좋아질 것이다 얘기했고 저번에 화살표가 나왔었어요. 네, 그때 화살표 요점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 이유는 그 트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자 잠깐만요. 요거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트위치 VOD에서 다시 보기가 사라진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아, 저기 뭐까 아프리카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아프리카 TV가 저번 이날 뭐 10월 31일 날 그, 10월 뭐 유진투자증권 몇몇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냈는데 이 리포트가 은근히 한마디로 이제 부정적인 뉴스가 의외로 좀 많았습니다. 네, 이게 뉴스가 좀 나왔는데 뭐 쭉 했는데 뭐 아프리카 TV 뭐 지금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트위치 화질 조정 수혜 이렇게 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었는데 그때 공매도 얘기를 제가 해드렸어요. 공매도 이 아프리카 TV가 10월 31일 날 리포트가 나왔는데 11월 1일 뭐 2일 그 보시면은 10월 31일 그다음에 11월 1일 날 공매도가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자리가 요 정도 자리인데 여기에서 공매도가 급증을 했습니다. 네, 아무튼 공매도 나오고 공매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리포트는 은근히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고가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 이 바닥에서 70% 떨어졌거든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0%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밀릴 구간이 없다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프리카 TV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 카타르 관련주예요. 카타르 월드컵. 네, 카타르 월드컵 얼마 안 남았죠. 네, 열흘 정도 남았는데 카타르 월드컵 수혜주예요. 수혜주.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TV BJ들이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카타르 월드컵 하면서 별풍선도 많이 빵빵 터질 거예요. 아프리카 TV BJ 같은 경우는 별풍선 쪽으로 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TV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들어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는 오늘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수익 실현을 했고, 네, 일단은 네, 수익을 냈어요. 네, 수익을 내가지고 굳이 수익을 좀 수익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 지금 매수하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도 좀 살짝 눌림목, 그러니까 좀 너무 빨리 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분할로 조금씩 계속 그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화살표 신호 관련해서 얘기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는 이제 당일날 한마디로 종가 베팅, 당일날 종가 베팅이 가능한 종목, 네 종목에서 다섯 종목을 뽑아드리는 게 이제 이 방송의 하이라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언제냐면은 11월 7일 날 아프리카 TV도 이 화살표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저희가 뭐 회사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뉴스나 뭐 이벤트 이런 것들을 미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나 여러 가지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 전망을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주식 투자도 실질적으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에 베팅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쪽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11월 8일 어제 저희가 하루 쉬었어요. 네, 어제 하루 쉬고 11월 8일 화요일 날 방송에서 화살표 표시 종목을 체크를 해보면, 자,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1월 8일 날 결과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그때 이날 이제 화살표 표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다음 날 올랐어요. 그 다음 날 한 4.66% 오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에서 종가 관심주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다음 날 얼마 정도면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라고 했죠?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조금 흐름이 더 좋아져 가지고 오늘까지 그냥 갖고 계셨으면은 수익이 좀 장중에 9%까지 올라갔습니다. 한신기계가. 그 다음에 저번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얘기를 해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질적으로 원전주인데 지금 네옴시티 수혜주도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은 네옴시티를 만들려면 해수 담수화 이 플랜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글로벌 해수 담수화 플랜트 1등 업체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날 11월 8일 종가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3%까지 올라갔다가 2.24에 장을 마쳤고, 오늘은 장중에 한 4%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 하셨으면은 3에서 5%까지는 또 수익을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로라는 종목을 얘기해 드렸는데, 유로는 그날, 이날 종가로 1870원이었으니까, 가격적으로 한, 주당 55원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종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한 3% 정도 손실이었네요. 근데 어제, 어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종가 종목을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다음날 움직임이 없으면 아니면은 조정 나오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정도 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저셀. 레이저셀도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레이저셀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별로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화살표 표시가 나오고 이 저가, 네, 저가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날 화살표 표시가 나온 다음에 마이너스 한 1에서 마이너스 2% 자동 손절을 하시면 돼요. 네, 자동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네,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가 관심 아직은 후보군만 좀 해놓고 나중에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잠깐 한번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체크 같이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환율을 보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체크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환율이 어제까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오늘은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굉장히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자, 요걸 보시면요. 외국인들 수급을 한번 보세요.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네, 옵션 만기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있고요. 어제까지는 외국인들이 환율 효과 때문에 네, 외국인들이 전일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오늘은 매도로 좀 전환을 했죠. 네, 전환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이고요, 여러분. 네, 옵션 만기일. 그리고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환율이 계속 꺾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환율 꺾임 현상이 이제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지금 상황을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는 한번 브레이크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1350원에서 1370원 정도에서 원달러 환율이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 그래서 이렇게 자 그리고 현재 선거 결과는 이미 선거 결과는 나와 있었어요. 네, 선거 결과를 네, 아프리카 TV는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잠깐 뭐 아프리카 TV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바닥권에서 얘기를 했다가 오늘 급등이 나오니까 이제 이 차트 상으로 보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상승 초입이잖아요. 그죠? 우리들이 다 배웠을 때는 바닥을 다지다가 장대 양봉이 나오고 즉 이런 장대 양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을 축이라고 하는데 이런 축들이 발생하면은 기간 조정 후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단기 바닥에서 이렇게 단기 바닥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반절 정도는 수익을 좀 확보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수익을 확보한 다음에 조정 나오면은 그때 매수를 하시고 일단 뭐 이 아프리카 TV 조정이 나온다면은 한 요 정도? 네, 예를 들어서 82,000원 부근까지 혹시 밀릴 수도 있어요. 오늘은 강한 매수세가 오래간만에 호재가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아직 그 에,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한번 보시면은 네, 월드컵 일정 보세요. 그죠? 네, 11월 20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TV가 조정이 나오면은 카타르 월드컵 하면서 아프리카 TV 언급이 좀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수익을 좀 확보해 두시고 다음에 조정 나올 때 좀 더 그때 진입을 하시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한 82,000원 부근이 조정이 나오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82,000원. 네, 오늘은 86,000원에서 87,000원 사이에서 수익을 좀 확보를 일부 수익을 확보해 두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호재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네, 종목들을 좀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화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의외로 선전을 했고요. 트럼프에 대한 경계감도 있고, 지금 이제 공화당이 여러분들 공화당이 이기면은 공화당 정책이 뭐냐면요. 우크라이나 지원을 끊겠다고 했어요. 지원을 일단은 줄인다고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인다고 했고, 근데 미국 내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병력 지원은 안 하더라도 물자 지원은 민주당 쪽 의견을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그 하원 의장이 트럼프 라인이 하원 의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브레이크가 좀 많이 걸릴 수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미국의 표심이 절묘한 균형을 이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자, 일단 전기차 보조금 문제가 걸린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좀 이런 부분이고 IRA 관련주들 좀 영향권에 있습니다. 네, IRA 관련주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섹터가 강한지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뭐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뭐 선익 시스템은 그냥 뭐그 얘만 조금 강세 흐름을 보였네요.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주의 뭐 한빛소프트, 네, 코세스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없네요. 자, 그리고 내일 여러분들 자, 이벤트 자, 안 보이신다는 분이 있어서 글씨를 좀 크게 했습니다. 자, 내일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네, 내일 광군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자, 광군제에서는 중국 소비재 관련주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내일 그래도 이벤트가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봐야죠. 네,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화장품 관련주, 청담글로벌, 네,
자, 네, 청담 글로벌. 요게 이제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같이 한번 기업 개요를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요. 이제 그 뭐 징동닷컴하고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화장품부터 해서 여러 뭐 상품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중국의 광군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요 며칠 전에 이제 화살표 표시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요런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조정 보이고 있고 주봉상으로 지금 주봉상으로 8,000원 지지한 다음에 급등이 한번 일어났네요. 청단 글로벌. 그다음에 이제 뭐 이츠 환불, 이츠 환불. 최근에 이제 화장품 쪽으로 좀 굉장히 다시 잘 팔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 백화점 그룹의 현대 바이오랜드.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OEM, ODM 화장품 원재료 쪽에는 코스맥스, 코스맥스 계속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콜마 좀 많이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고가 브랜드인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LG 생활건강.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고 뭐 LG 생활건강도 기술적으로는 이 기준선 요 부분에 올라섰네요. 내일은 좀 더 보셔도 되겠는데 오늘 종가를 일단은 요 기준선 지지한 다음에 내일 한 번 정도 더 추가적으로 또 상승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지금 하락을 멈춘 상태에서 지금 턴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 61선 요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62만 원까지는 한번 봐도 될 것 같네요. LG 생활건강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은 61선 지금 안착 과정에 있고요. 이제 일목균형표 구름대 안으로 있고 12만 원의 저항대가 있습니다. 12만 원 저항대. 네, 12만 원 저항대가 있으니까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약간 무섭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탈코로나 정책 하면은 지금 이걸로 전환을 아직 못 했어요. 저번 주 일요일 날 주말 동안에 탈코로나 정책 뉴스가 나왔어요. 근데 아니래요. 아직까지는 중국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탈 코로나 정책을 이렇게 가면은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미용 성형 관련주, 뭐 엔터주, 뭐 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살아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그 테마가 또 거기에다가 내일 광군제가 어느 정도까지 만약에 매출이 좀 더 나온다면은 괜찮지만은 매출이 예년보다 훨씬 못 미쳤다 그러면은 바로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관심주에 한번 넣어 보시고요. 네, 자 미용 성형 관련주는 그나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나마 화장품보단 낫다. 휴젤, 메디톡스. 저번에 여러분들 이틀 전 화요일 날에 한번 얘기해 드렸어요. 광군제 얘기 잠깐 해드리면서 화장품보다는 미용 성형이 그나마 나을 것이다 했는데 역시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오고 있네요. 그죠? 네, 상승세가 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바이오 플러스는 무중 얘기가 나왔는데 호재 노출로 인해서 어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 클래시스가 현재는 미용 성형에서 대장주네요. 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류주는 여전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 탐방을 많이 지금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을 저쪽 의류 관련주들이 많이 기업 IR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기업 탐방이나 그다음에 기업 IR을 의류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대요. 그 얘기는 주가가 좀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자기 회사가 좋다, 자기 회사의 계획을
기업 IR을 통해서 막 알리잖아요. 그 시점이 주가가 거의 바닥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의류 회사들이 기업 IR과 기업 탐방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요런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자, 엔터주는 지금 바닥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SM 같은 경우는 62,000원 밀리지 않는다면 좀 보시고요. 매각 이슈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스파나 이런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좀 계속 있죠. 네, 그래서 일단 뭐 SM은 하단 62,000원 뚫리지 않는다면, 네, 6만, 아, 여기까지 봐야 될까요? 네, 여기 저점이니까 하단 6만 원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6만 원. 자, 하단 6만 원 깨지지 않는다면은 네, 단기 이 박스권으로 놓고 보시고 6만 하단 6만 원, 상단 8만 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랙핑크의 YG 엔터. YG 엔터는 여러분들 지금 거의 뭐 바닥권이에요. 그래서 YG 엔터도 매매하실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손절만 잘 잡으시면은 여러분들 매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블랙핑크 이번에 활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글로벌 지금 현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진행하고 있어요. 글로벌.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하단은 4만 원 부분이 강하게 지지가 되고 있고 이 4만 원 깨지 않으면 거기에서 4만 원 깨지 않는 상태에서 화살표 표시가 나온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지금은 횡보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엔터주들 중에서 횡보가 좀 길어지는 종목이 YG 엔터입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겨울철에 오디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엔터 회사는 JYP 엔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JY 엔터가 하단 지지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하단 지지력이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엔터주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JYP 엔터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하단 부분을 봤을 때 가격적으로 이 정도 한 5만 1,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은 6만 5천원. 그래서 이 JYP 박진영 사단이 이끄는 JYP 엔터는 겨울철 오디션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점을 지니고 있고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인 발굴 프로젝트를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가격은 5만 1,000원 하단이고 상단은 6만 5천원. 그래서 박스권으로 일단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겨울철 콘서트도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엔터주들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엔터주도 순환매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요즘은 바닥으로 쭉 분할 매수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순환매 과정에서도 엔터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자 지금 중국이 탈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 관광을 허용을 한다면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 가까운 여행지로 제주도에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롯데 관광개발이 또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만 원권에서 안착한 흐름이기 때문에 만 원, 1,500원이나 이 1,500원 이 가격대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은 한 12,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시간을 좀 투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일까지 중국 중국 광군제 이슈가 있어서 자, 미용 성형 쪽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 약한데 대장은 청담 글로벌이 대장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미용 성형 쪽 한번 아까 다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뭐 메디톡스, 그다음에 휴젤, 그리고 클래시스 얘네가 일단은 대장입니다. 네, 이렇게 자,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화장품에서는 청담 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에서는 LG 생활건강, 그리고 뭐 이츠한불,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면세점 카지노 쪽에서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호텔신라 한번 볼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닥 신호가 나왔거든요. 호텔신라 바닥 신호 나오고 기술적 반등.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왜 그러냐면 자, 요거 한번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보통 과대낙폭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종목에서 여기 저점과 그 다음에 급락하기 직전에 시가, 그 다음에 중간 지점, 네, 중간 지점을 딱 이렇게 보면 이제 대칭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이제 돌파했죠. 하지만 보통 이제 이 음봉에서의 몸통 중간 부분이 단기 또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보통 음봉이 그 대량거래 장대 음봉이 이렇게 출현을 하게 되면요, 저점과 시가 부분의 중간 지점이 여기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딱 가운데 저항에 부딪히고, 오늘 고점이 이 장대 음봉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이게 이제 중간보다 조금 더 밑인데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요 저점, 네, 중간에 요 저점과 요 고점의 딱 중간 부분 보면 여기가 딱 저항이 딱 맞죠? 네, 여기가 이제 여기를 돌파해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온 상태예요. 네, 네, 네. 자, 그렇게 봐주시고, 아무튼 뭐 쭉 한번, 뭐 호텔신라 질문을, 보통 이제 면세점 하면 호텔신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했는데, 보통 급락 이후에 어디까지 반등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질문을 받는데, 보통 이제 대량거래 장대 음봉에서 중간 지점이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하는 단기 고점이에요.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제가 리오프닝에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한 이유는요. 내일 중국의 광군제 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재 관련해 가지고 화장품, 미용, 성형, 그다음에 뭐 면세점, 카지노 이런 쪽들이 잠깐 기술적으로 추가적으로 반등 가능성이 있어 얘기해 드리는데, 요즘은 시장의 매매가 한 템포 좀 빨라야 되거든요. 하루나 이틀 정도 한 템포 빠르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는 게 좀 수익을 좀 안전하게 내는 그런 그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중국 광군제 내일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중국 광군제 관련주들은 오늘까지가 단기 고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면, 잠깐만요. 종목들 좀 쭉 한번 뽑아볼게요. 종목 좀 보이는 거 있으면 쭉 보고 있을게요. 잠깐만요. 신호도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네옴시티 관련주도 일부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잠깐만요.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네온 프로젝트 아시아 1순위 한국이다. 사우디 부처 MOU 2건 체결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자, 네온 나드미 알라스르, 네, 알라스르 최고 경영자가, 네, CEO가 코리아 퍼스트를 2번이나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한국하고 손을 잡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네요. 그러면은 히림을 좀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네, 히림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네, 잠깐만요. 쭉 한번 좀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잠깐만요. 네, 오늘 게임주들은 뭐 지금 지스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주 행사를 한번 보면, 자, 행사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자, 보시면은 지금 행사가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밤에 CPI 이제 발표하네요. 네, 오늘 CPI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CPI 결과 발표 이후에 또 이제 연준의 코멘트가 또 중요하네요. 네, 과연 어떻게 얘기할지. 옵션 만기일은 그나마 좀 무사히 지나가는 것 같고요. 현재. 네. 좀 무사히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일 광군제 이슈 있고, 그리고 내일 미국의 11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 네, 요거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이 됐잖아요. 네, 공화당이 우세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과거에.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이 떨어지면 지금 우리한테는 재건주가 또 부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많이 할수록 전쟁이 길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이제 지원을 줄이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압박을 하는 거죠. 네, 빨리 휴전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전쟁 후유증이 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이 된 게 우리한테는 또 좋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휴전을 하고 글로벌 경제가 정상화돼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다음 주에 좀 이벤트가 많네요. 수능도 있고, 네, 그죠? 수능도 있고. 네, 일단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봐야 될 거는 이제 CPI 요거 같이 한번 체크하고 내일 광군제 좀 보고 그 다음 주에 G20 정상회의 뭐 이런 것 좀 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일 날 17일에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합니다. 네, 왕세자 방한. 실질적으로 실질적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실질적 국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네, 근데 이제 한국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나라하고 연결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한번 간단히 얘기했지만은 사우디가 앞으로 그 하는 방향이 관광, 네, 관광에다가 첨단 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네옴시티를 하려고 하면은 국방이 국방 쪽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란이 또 침공할 수도 있는 거고, 이란,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예멘 반군 얘네들이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한국하고 손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네, 한국하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국이 무기 체계도 빨리빨리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관광 쪽에 굉장히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첨단 산업 당연히 반도체 2차 전지 다 우리나라 잘하고 있고, 뭐 중국, 일본, 미국하고 경쟁하고 있고, 네옴시티 수많은 중동 건설을 우리나라가 예전에 과거에 사우디에서 공사하는 거 우리나라 알아주고 있죠. 네, 지금은 PM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네, 잠깐만. 그러면 또 다른 걸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죠. 자, 여전히 우리가 글로벌 경제 악재 A, B, C, D 악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아메리카, 그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브리티시, 차이나, 디벨로핑 컨트리, 그리고 EU. 네. 여전히 악재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이런 악재들이 불쑥불쑥 다시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금리 인상과 긴축은 계속 언급이 되고, 오늘 CPI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또 얘기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영국 채권 위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은 여전히 영국도 금융위기 가능성도 있고, 중국의 이제 차이나런 중국에서 자금 이탈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다행히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이탈돼서 한국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환율 효과도 좀 봤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언제든지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 지금 환율과 부채 위기가 올라가면서 지금 파산하는 국가들이 많죠. 네, 모라토리엄 선언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 뭐 스리랑카 얘기해드렸고, 네. 그리고 유럽발 에너지 위기, 유럽이 기후 위기로 추워지면은 유럽발 에너지 위기는 계속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지금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전기료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난방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반사이익을 중국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 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판, 네, 전기장판, 그 다음에 또 전기 난로, 이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에서 중국산 담요, 전기장판, 난로를 난방용품을 EU에서 수입을 엄청나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겨울 특수를 중국이 톡톡히 보고 있다. 네, 이런 부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뭐 북한의 도발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고요. 과거에 뭐 정부 관계자가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미사일을 쏘더라도 우리나라 국토에 떨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떨어지지 않는 한 실질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뭐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 뭐 계속 뭐 패닉 셀링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그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좀 주춤합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관련주 주춤하죠. 저번에 얘기했던 네옴시티, 순환매, 원자력 발전 관련주도 오늘 올라갔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네, 일단은 뭐 중국 소비재 관련주는 미용 성형 쪽이 일단은 대장이었고, 그다음에 뭐 원전주 여전히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뭐 노르웨이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체코도 우리나라 원전을 수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은 유효하다. 그 네옴시티 원팀 코리아, 네, 원팀 코리아가 이제 곧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여전히 순환매에 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들. 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보시면 일단은 미래나노텍 한번 볼까요?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 관련 수혜주니까요. 네, 근데 오늘 윗꼬리가 많이 좀 달렸네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니켈 관련주 겸 각형 배터리. 예, 원래 본업은 네, 이 EM 플러스도 본업은 그 소방차나 청소차 이런 특수 차량을 만드는데 삼성으로부터 개발자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 회사로 거듭나고 있는데 뭐 각형 배터리 그다음에 이제 차량 화재 관련해서 방열 패드, 방열개 필러 이런 것들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차량 그 전기차가 화재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EM 플러스가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아쉬운 게 좀 오늘 윗꼬리가 좀 많이 났네요. 네, 윗꼬리가 좀 길게 났어요. 그래서 내일 좀 갭 뜨고 이런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은 단기 시세가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고점을 오늘 돌파해서 좋았는데 윗꼬리가 좀 너무 길어요. 네,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듯합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 2차 전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2차 전지 섹터가 꺾이냐 안 꺾이냐 대장이 어디라고 했죠?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장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LG 엔솔이 꺾이지 않는 한 이게 꺾이면은 이 추세선이 완전히 꺾이면은 이제 2차 네, 2차 전지 섹터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꺾이면은 2차 전지 섹터 조정이 나올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삼성 SDI 잘 지금 버티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오늘 그 일목균형표 전환선 밑으로 떨어진 거. 네. 조금 꺾이면은 여기서 좀 더 밀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꺾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LG화학. 네, LG화학도 여전히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어요. 네, 좀 보시고. 네,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 일단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는 코스모화학도 오늘 좀 반등 나오다 좀 밀렸어요.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습니다. 세비캠, 성일 하이텍이랑 좀 밀리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은 저희는 좀 일부 좀 비중을 좀 덜어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뭐 전구체 관련 JV 합작사나 뭐 동박 생산 상업 생산 그런 이슈도 있는데 일단은 좀 박스권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조금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하는 포스코 케미칼 흐름이 아주 예뻐요. 네,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고요. 네, 고점 저항을 지금 완전히 돌파한 상태이기 때문에 없어요. 네, 저항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뭐 그 단기적으로 이 고가권에서 차익 실현 매물인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선이 꺾이지 않고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있고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상승 흐름이 딱 꺾였다.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여기 이제 이 녹색 선이 여기가 지금 그 전환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환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진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실적도 좋고 네,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오늘 좀 특징적으로 LNF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LNF 아침에 좀 나왔는데 일단은 증권사 뭐 여러 증권사에서 오늘 LNF에 관련된 리포트를 많이 쏟아냈는데 보통 이렇습니다.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저번에 이제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허가를 보류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진출 시점, 네,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LNF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쭉 보시면 자, 네, LNF 지난 9월 달에 지금 미국에서 IRA 요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기차에다가 불이익을 주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 진출 불승인 결정을 LNF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그룹은 IRA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LNF는 IRA 피해주, 네, 피해주가 되면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뭐 좋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JV를 통해서 합작사를 통해서 미국을 진출을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자, 그렇게 보면은 아무튼 LNF 오늘 조금 그죠? 네, 미국 레드우드하고 10만 톤 규모의 양극재 합작 공장 설립, 네, 설립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하나증권도 올해 LNF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경쟁사 대비 주가 저평가 맞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실적은 잘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그다음에 SK온으로부터 양극재 주문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만 성장성 부분에서 미국 진출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승인 거절을 당했어요. 우리 정부로부터. 그래서 뭐 역차별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땐 풀어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과 고점을 이었을 때 딱 여기 지금 오늘 고점이 단기 저항에 좀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관 콜이 들어왔어요. 네, 아침에 기관 콜이 좀 들어왔는데 조금 오늘 윗골이 달리는 이렇게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죠. 일단 아무튼 아침에 기관 콜이 들어왔다는 거. 네, 아직 저희는 좀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 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좀 지켜보고 있는 관계고 아침에 기관콜이 들어와서 아침에 막 엄청나게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에, 그렇죠. 네, 보니까 이제 오전 수급을 봤을 때 기관 콜이 들어온 것처럼 확실히 기관 수급이 아침에는 좀 들어왔네요. 반면에 어제 매수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차익 매물을 좀 쏟아냈습니다. 23만 원이 단기 저항입니다. 오늘 저도 하루 종일 지켜봤는데 23만 원 정도가 단기 저항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려고 했더니 차익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22만 원 지지하는 거 보고, 네, 22만 원 지지하는 거 보고 하는데 지금 LNF만 그동안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엠이나 얘네들은 그래도 조금 올랐었거든요. 좀 올랐는데 뭐 지금이야 이제 눌림목인데 LN 에코프로비엠 자 에코프로 한번 보시죠. 네, 얘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에코프로는 많이 올랐는데 LNF는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래도 만약에 이제 LNF는 지금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악재가
미국에 진출하는 게 막혀 있는데 그 승인을 풀어주면은 호재로 돌변하면서 갑자기 급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22만 원, 네, 22만 원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만요. 올라와 버리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옴시티 관련주 한번 쭉 보시죠. 인데프가 오늘 또 상한가네요. 견조하네요. 자, 잠깐만요. 재건주 한번 쭉 한번 보시죠. 인디에프 엄청 강하네요. 히림,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이 그동안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대장주가 인디에프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히림, 네, 그리고 데모는 재건주고 현대건설기계, 네, 현대건설기계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기간 조정하고 있고 세아특수강, 네, 어제 올랐고요. 네, 나무님 축하드립니다. 자, 쭉 한번 보시죠. 자, 잠깐 조금만 지켜볼게요. 잠깐만요. 좀 시장 좀 체크 좀 하고 있을게요. 오늘 수소 관련주들은 갭 뜬 다음에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오늘 요 조금 글씨 크기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글씨를 키워 볼게요.
잠깐만요. 글씨 크기가 좀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요. 글씨를 크게 키우. 글씨를 좀 키워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네,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예, 좀 키웠어요. 네,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좀 보고 아무튼 뭐 저기 오늘 아침은 어제부터 이제 수소차 관련주들 수소 인프라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는데 오늘 갭 뜨고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수소 쪽은 오늘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와서 좀 일단 패스. 여전히 17일까지니까 네옴시티가 여전히 좀 계속 당분간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17일 날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 왕세자가 이제 방한을 할 때, 네, 여기가 이제 호재 노출이니까 이때까지는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주. 네, 파파야님 맞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네. 종가 종목들 뽑아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대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고, 음, 자, 조금 종목들 좀 볼게요. 예, 화살표 신호 종목을 좀 압축해야 돼서 압축해야 됩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종목을 뽑아야 돼서 너무 올랐네요. 탑 머티리얼은 너무 올랐고.
유신도 좀 보고 히림 유신 일단은 신호가 좀 잡히네요. 신호 잡히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지금 제 거 조건 검색 시계는 뭐 이렇게 걸리네요. 근데 이제 영풍은 좀 호재가 노출이 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영풍은 좀 제외시키고 IMBC IMBC 근데 IMBC는 너무 테마성이 강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EM 플러스는 내일 여기 5,500원 여기가 저항이니까요. 네, 5,500원 저항 돌파 못하면은 수익을 좀 확보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저번 주 이번 주에는 이제 매매하는 방법을 좀 강의를 해드릴 때, 자 잠깐만요. 이제 뭐 그때 이제 보시면은 일목균형표 얘기를 요즘에 많이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하고 화요일 때는 일목균형표 기준선뿐만 아니라 전환선을 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전환선. 그래서 이 기준선은 26일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환선은 9일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전환선이 얘가 조금 더 빠릅니다. 네, 빠르다. 네, 한 템포 빠르다. 기준선보다. 네, 그래서 기준선은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그 추세적인 상승인데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기준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전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죠. 네, 차트를 보면은 보통 기준선 같은 경우는 네, 자 26일 평균값이에요. 네, 기준선이 조금 완만합니다. 네, 좀 완만하고 기준선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보통 기준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추세가 살아있는 거예요. 네, 기준선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들이 네, 추세가 살아있는 겁니다. 추세가 살아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준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지면은 추세가 하락 흐름.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좀 템포가 한 단계 좀 빠른 것이 예를 들어서 전환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지워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기준선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기준선 한번 빼볼게요. 빼고 네, 요 이제 파란색으로만 요걸로만 한번 볼게요. 한번 좀 보시면 유신도 보시면은 네, 이런 녹색선 전환선을 밑에 있을 땐 힘이 없다가 전환선 위로 올라오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죠. 네. 대표적으로 전환선 따라가는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환선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네, 타고 가고 있고, 그렇죠?
네,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전환선 강하게 이렇게 타고 가면 네, 이런 종목들. 네, 추세 상승으로 가는 것들은 전환선을 타고 가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종목들, 유신. 유신은 오늘 신호는 나왔네요. 네, 신호는 나왔고, 네, 여기서 이제 만약에 손절을 잡으시면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네, 여기 이제 전환선, 종가 기준으로 전환선 이탈하면 손절. 전환선이 52,000원 깨지면은 여러분들 손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52,0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제 과거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네, 이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전환선을, 요즘은 이렇게 추세 타는 종목들, 좀 강한 종목들 있잖아요. 네, 강한 종목은 전환선을 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선을 잘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동평균선도 있고, 여러분들 뭐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숨겨져 있는 추세선이 전환선이 요걸 활용을 하면은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선은 26일간의 변화값, 변화치를 나타내는 거고, 전환선은 9일이다 보니까 기준선보다는 한 템포 빨라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은 전환선과 기준선이 지지선이 됐다가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갈 때는 지지선이 됩니다. 근데 추세가 이렇게 하락 추세로 되면은 저항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시세가 강한 종목들은 전환선 타고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전환선을 딱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환선이 이렇게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할 때 본격적으로 또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른 것들 복잡한 걸 일단 빼고 복잡한 거 빼고 단순하게 한번 확인을 하면서 한번 가보시죠. 자, 여기 녹색이 전환선이고 회색이 회색선이 기준선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보시면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여기 좀 안 보이나요? 잠깐만요. 이 구름대를 일단 지워 볼게요. 자, 요걸로 해서 한번 보시죠. 자, 구름대로 봤을 때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요게 이제 전환선이 되는 거예요. 강한 종목들은 전환선 이렇게 타고 갑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죠. 만약에 전환선이 이렇게 기준선을 데드 크로스 한다. 네. 그러면은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매도를 해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있다가 전환선이 다시 골든 크로스를 한다. 네. 골든 크로스가 된다. 그러면은 매수 신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먹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가격 이평선, 이동평균선을 보고 이렇게 다들 이동평균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죠? 이동평균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환선과 기준선을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환선하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전환선하고 기준선만 갖고 매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네네. 그래서 좀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요. 자, 전환선은 보면 전환선과 기준선은요.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 바지 그 박찬홍의 마지막 승부에서 그 한 개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가능하면 하나씩의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전수를 해드리는데 보통 이제 이 오른쪽을 이렇게 누르시면은 보통 이제 키움이나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워 볼게요. 네, 지운 상태에서 보통 이제 오른쪽을 한번 눌러 보세요. 그래서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지표 추가해서 이렇게 그 차트 유형을 누르시면은 일목균형표가 있어요. 그리고 키움에서는 거기에 오른쪽 누르시고 일목균형표를 치면 됩니다. 네, 친 다음에 보통 이제 뭐 기준선, 전환선, 후행 스팬 막 이렇게 선행 스팬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선행 스팬하고 기준선과 전환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선행 스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색 채움을 해주면은 이렇게 구름대 모양이 되는 겁니다. 네, 구름대 모양이 되고 저번에 알려드린 거는 이 일목균형표에서 구름대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하자. 그리고 강한 종목들은 기준선 위에 있는 종목들이 강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시장보다 항상 강한 종목을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수익 내기가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 예를 들어서 전환선이 이 기준선이 이렇게 있어요.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일을 평균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환선 같은 경우는 한 템포가 당연히 빠르겠죠. 왜? 전환선은 9일 정도 평균선이니까. 그러니까 전환선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은 기준선을 골든 크로스 치면은 얘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기준선이 이렇게 있고 기준선이 이 회색 선이고 요거를 골든 크로스 하면은 시세가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고 자, 오늘은 잠깐만요. 네. 자, 저희 회원님들 한번 1번 한번 눌러 주세요. 네. 한번 체크하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밀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어제 지수 관련해 가지고 네, 어제 지수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2400포인트 자체가 네, 2400포인트 자체가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 되고 있죠. 지지 라인이 원래 강한 그 저항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 마디를 여러분 지수 마디를 저번에 2350포인트, 네, 2250포인트, 2150포인트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마디 상단을 2450포인트인데 2450포인트 돌파하기에는 좀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2450포인트 요 마디까지 오기에는 한 템포 쉬는데 그 중요한 지지 라인이 이제 2400포인트가 되죠. 여기서 이제 그 물량을 소화를 못하면은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밀린 거는 오늘 지수 밀린 부분은 일단 여러분들이 2400포인트 여기가 여기를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제 지지하는지 이제 보시고 2400포인트 밀리면은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지수 관련주들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고 오늘 뭐 오늘 아프리카 TV를 보니까 그죠? 네, 오늘 아프리카 TV를 보니까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왔어요. 네이버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네이버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고 카카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카카오페이랑 보시면 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네, 개미들 많이 울린 네, 종목들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자, 요것도 보시면 좀 후행적이긴 한데 자, 카카오뱅크도 보시면은 약간 후행적이긴 한데
여기가 기준선이 지금 기준선이 여기거든요. 보시면 조금 더 올라오면은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크로스 한 겁니다. 네, 기준선이 있으면은 이렇게 전환선이 골든크로스 하면은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인데, 네,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도 좀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일단 네, 그렇게 보시고 오늘까지 놓고 봤을 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아프리카 TV를 봐도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트위치 다시 보기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아프리카 TV 급등 나왔고요.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공매도 친 부분에 쇼커버링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커버링. 네, 쇼커버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계속 얘기했으니까 종가 베팅 종목 봐야겠죠? 네, 종가 관심주. 일단은 히림과 유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히림과 유신 보고 있고 히림은 보시면 이제 종합 원래 이제 히림 건축 설계 사무소였어요. 네, 히림이 어떤 회사냐? 여러분들 뭐 공식적인 기업 개요 간단히 보시면 원래 이제 건축 사무소인데 얘네가 이제 건축 관련 CM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하고 좀 비슷한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건설 이렇게 공장들 첨단 공장들 지으면서 종합적인 뭐랄까 감리 감독을 할 때 이런 히림 이런 회사들한테 맡기는 거죠. 한미 글로벌이나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주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고 히림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는 하고 있는데 국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해외 쪽의 사업의 시너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네, 여기 지지 라인을 정확히 지켰고요. 네, 종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어 네, 그렇게 보시고 또 유신도 한번 보시죠. 유신은 오늘 화살표 신호가 나왔습니다. 화살표 신호가 나왔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네요. 네, 보통 이렇게 종가 관심주를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 네, 종가 관심주는 종가 관심주는 그 다음 날, 네, 여러분, 다음 날 플러스 2에서 여러분들 플러스 5% 수익 나면은 자율적으로 자동 매도예요. 네, 자동 수익 매도 하세요. 네, 미리 얘기를 해드리면 그 다음에 손절은 만약에 그 다음 날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 자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다음날 안 가면 그냥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종가 관심주는 화살표 종가 관심주는 제가 이제 종가 여러분들이 종가로 매수를 하셨을 때 그 다음 날에 2%에서 5% 이상 올라갈 거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알려드리는데 내일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땡큐고요. 보통 2%에서 뭐 보통 2%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종목이 움직임이 없으면 그냥 바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유신하고 히림 쪽으로 해서 네옴시티 이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종가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사마 알미늄 지금 알루미늄 쪽에서는 조일 알루미늄도 있는데 사마 알루미늄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목균형표 기준선 부분을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잘 타고 가고 있고. 음, 자, 그렇게 보시고 좀 종목을 조금 더 볼게요. 뭐 뽑아볼 만한 게 있나?
현대로템. 자, 잠깐만요. 일단은 현재 보이는 종목은 두 종목 보이네요. 유신하고 히림 쪽 보이고 있고, 오늘은 네옴시티 쪽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네옴시티가 아직은 17일까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방문할 때까지는 모멘텀이 살아 있고요. 지금 사우디 장관이 그 사우디 네옴시티 CEO가 우리 한국하고 협력 관계를 또 강조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항이 있는 것보다는 고점 돌파형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히림 하시죠. 히림과 화살표 종목은 두 개만 뽑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종목보다는 히림과 유신 쪽으로 해가지고 네옴시티 관련주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매수해봤자 뭐 한옥가 정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히림과 유신 이 관심 있게 보고 내일 여러분들 2%에서 5% 정도 올라가면은 수익을 확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 종목들은 뭐 유로도 아직 뭐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로 카카오 그 화재 관련된 수혜주가 또 유로예요. 네, 그리고 데이터 저장 장치 관련주인데 얘네가 그 자회사가 스포츠백이나 가방을 팝니다. 그래서 또 중국 소비재 관련주로도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테마에 들어 있습니다. 뭐 유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로까지 한번 보시죠. 네, 한 번 더 유로까지 해서 넣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살표 종목 히림, 유신, 그리고 유로까지 이렇게 해서 딱 세 종목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